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변을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평생을 이고 지고 살았던 짐들이 문득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지요.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는데 짐을 줄여야지 하면서 옷장도 비우고 서랍도 정리하십니다.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은 그 마음,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지켜줄 최소한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비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투구와 갑옷을 벗어던지면 안 되듯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끝까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황홍이 절대 버리면 안 되는 9가지 보물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9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의 자존심이자 생명줄입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는 잘라도 체크카드는 남겨야 합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가 날아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지고 살지 말아야지 하며 카드를 가위로 싹둑 자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훌륭한 결단입니다. 하지만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쓰는 체크카드는 꼭 남기셔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 70이 넘으신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모든 카드를 없애고 현금만 쓰겠다고 다짐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분들과 식당에 갔는데 요즘은 키오스크라고 해서 기계로만 주문을 받는 곳이 많잖아요. 현금 투입구가 없는 기계 앞에서 뒤에 선 젊은이들 눈치 보느라 땀을 뻘뻘 흘리시다가 결국 주문도 못하고 나오셨답니다. 그날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며 한참을 우울해 하셨어요. 체크카드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돈 좀 다오라고 손 벌리지 않고 내 통장에 있는 내 돈으로 당당하게 친구에게 밥 한 끼, 커피 한 잔 살 수 있는 경제적 주권입니다.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체크카드 한 장이면 급할 때 택시도 탈 수 있고 병원비도 긁을 수 있습니다. 신용의 빚은 끊어내더라도 내 자존감을 지켜줄 결제 수단은 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자존심은 버려도 체크 체력기는 버리지 마세요. 왕년에는 쌀 한 가마니를 번쩍 들었다는 무용담, 이제는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남들 앞에서 내가 아직 건재하다며 무거운 짐 들고 나서다가 허리 삐끗하면 그게 더 큰 손해입니다. 하지만 생활 체력은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력은 마라톤을 뛰는 체력이 아닙니다. 내 두 다리로 화장실에 가고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는 힘을 말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창한 여행이 아닙니다.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한번 시원하게 다녀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김 여사님은 무릎이 아프다고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계셨어요. 아껴야 덜 아프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근육은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결국 화장실 문턱 하나를 못 넘어서 주저앉으셨고 그때부터 기저귀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반면에 매일 아파트 복도를 30분씩 걷던 초애 선생님은 75세에도 혼자 목욕탕을 다니십니다. 늙어서 자존심은 고집이 되기 쉽지만 체력은 독립이 됩니다. 매일 스쿼트 10개라도 좋으니 허벅지 근육만은 꽉 붙들고 계세요. 그것이 자식보다 효자입니다. 세 번째, 세상과 연결될 휴대폰은 남겨야 합니다. 아유, 눈도 침침하고 복잡해서 못 쓰겠다. 그냥 전화만 되면 되지. 하며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꾸시려는 분들, 잠깐만 멈추세요. 지금의 휴대폰은 전화기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창문입니다.
자식들이랑 통화 자주 하시나요? 다들 바빠서 목소리 듣기도 힘들죠.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손주 사진이 오고 가족 단톡방에서 오고 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눈팅이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걸 끊어버리면 정말 외딴섬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위급 상황에 벨시구 위치 추적도 스마트폰이 훨씬 정확합니다. 은행 업무도 기차표 예매도 이제 창구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배우기 귀찮다고 기계를 멀리하면 세상이 선생님을 밀어냅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해줍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돋보기를 쓰고서라도 이 작은 기계와 친해지세요. 세상 끈을 놓지 않는 생명줄입니다. 네 번째, 신분증과 여권은 늘 곁에 두세요. 운전면허증 반납하고 나면 신분증 꺼낼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죠? 여권은 더더욱 해외여행 갈 일 없으니 장롱 깊숙이 박아두거나 기간 만료되어도 갱신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는 아직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는 증명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직함이 사라집니다. 부장님, 사장님 소리 듣던 시절이 지나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그때 서랍 속에 유효한 여권을 보면 묘한 힘이 생깁니다. 당장 공항으로 달려가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나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겁니다. 실제로 제 구독자분 중에 우울증을 앓던 분이 계셨는데 10년 만료 여권을 새로 만드시고 나서 우울증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빳빳한 새 여권을 보며 그래, 내 인생 아직 안 끝났다. 10년은 더 거뜬하다는 최면을 거신 거죠. 신분증과 여권은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한이 다 되면 꼭 갱신해서 서랍 맨 윗칸에 넣어두세요. 다섯 번째, 병원비 막아줄 실손보험은 깨지 마세요. 생활비가 빠듯해지면 보험부터 해약하려는 유혹이 듭니다.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만데 타먹지도 못하고 아까워라 이런 생각 드시죠? 하지만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비용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경비원 월급 준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나이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옵니다. 그때 실손보험이라도 있으면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갑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으면 작은 병도 참게 됩니다. 병원비 비싼데 참아보자 하다가 병을 키웁니다. 저희 동네 약국 약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보험 있는 어르신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와서 조기에 치료받아 금방 낫는데 보험 깬 어르신은 파스만 붙이다가 결국 수술대 위에 눕는다고요. 자식들에게 병원비 1,000만 원 청구서 내미는 것보다 매달 몇만 원 보험료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다른 건 줄여도 의료비 방어막은 절대 거두지 마세요. 여섯 번째, 내 병의 통증은 절대 별것이라 여기지 마세요. 늙으면 다 여기저기 쑤시는 거지 뭐 하며 통증을 무시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슴이 뻐근하거나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소화가 유독 안 되는 증상들을 노환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통증에 예민해지셔야 합니다. 70대 이 어르신은 배가 살살 아픈 걸 체한 줄 알고 손만 따셨대요. 사흘을 참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되었답니다. 젊은 사람이면 하루 만에 병원 갔을 텐데 늙으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참으신 거죠. 의사 선생님 앞에선 엄살쟁이가 되셔도 좋습니다. 내 몸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일곱 번째, 낡아도 단정한 옷 한 벌은 남겨라. 집에만 있다고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목 늘어난 티셔츠만 입고 계시진 않나요? 옷차림이 마음가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합니다. 비싼 명품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 보풀 없는 깔끔한 니트, 단정한 바지 한 벌은 꼭 남겨두세요. 가끔 친구를 만나거나 병원에 갈 때 그 옷을 입으면 허리가 펴집니다. 제가 관찰해 보니 병원에서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르신께 간호사들이 더 상냥하게 대하더군요. 씁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허름한 옷은 나의 가난과 외로움을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위해 단정한 전투복 한 벌은 꼭 옷장에 걸어두세요. 8번째, 바라볼 때 힘이 되는 내 방의 방석 하나. 이건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물건 하나는 남기라는 뜻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안방 내어주고 건넌방 내어주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일평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푹신한 방석 하나 깔고 앉아 창밖을 보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 혹은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낡은 라디오도 좋습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도망칠 구멍, 즉 캐렌시아 피난처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갖다 버려도 내 마음을 받아주는 애착 물건 하나는 옆에 두세요. 그것이 외로움을 견디게 해주는 친구가 됩니다. 마지막 9번째, 내일 또 눈 뜨고 싶은 마음은 남겨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고, 하루라도 빨리 죽어야지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말이 씨가 됩니다. 그런 말을 할수록 뇌는 살아야 할 이유를 지워버립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할 아주 사소한 이유라도 만드세요. 내일 아침 드라마 봐야지, 베란다에 심은 상추 물 줘야지, 내일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 먹어야지 같은 아주 작은 기대감 말입니다. 삶의 의욕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맛있는 반찬 하나가 나를 살게 합니다. 희망을 버리는 순간 몸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부디 잠들기 전에 내일은 날씨가 좋으려나 하며 내일을 궁금해 하십시오. 인생의 정리는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지키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체크카드로 커피 한 잔 사는 여유, 2다리로 걷는 튼튼함, 스마트폰으로 손주 얼굴 보는 기쁨, 단정한 옷을 입었을 때의 자존감. 이것들은 사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끝까지 누려야 할 존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9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텅 빈 방이 아니라 꽉 찬 자존감으로 남은 인생을 채우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